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은 카메라의 API를 직접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마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성능, 개수, 기능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해서 사진 찍는 어플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카메라 API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요.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어플은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 렌즈, 성능,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앱이 카메라 어플을 띄우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카메라 어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은 이후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보통 요새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한 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메가씩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텐트를 통해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썸네일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만 인텐트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본 사이즈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장소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앱이 설치가 되면 그 앱의 홈 디렉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장소, 즉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앱은 카메라 어플을 띄우기 전에 저장소에다가 임시로 파일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p123.jpg를 만들고 이 p123.jpg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카메라 어플은 사진을 찍어서 해당되는 파일에 사진을 저장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 앱은 이 사진을 읽어서 이미지 뷰에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서버에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저장소를 이용해서 사진 원본을 전달받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저장소는 우리 앱의 홈 디렉토리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앱에서는 마음대로 이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어플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임시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파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제공합니다. 이 파일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이 내부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URI를 만들고요. 이 URI를 카메라 어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URI를 카메라 어플에 전달하고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서 해당되는 URI를 이용해서 내부 저장소에 사진을 저장하고 결과를 리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내부 저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내부 저장소는 크게 일반 저장소와 캐시 저장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저장소, 캐시 저장소 또는 임시 저장소. 이 임시 저장소는 앱이 실행되고 있을 동안에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이 유지가 되지만 앱이 종료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저장소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동으로 임시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은 앱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또는 앱이 직접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올릴 매물을 사진을 찍고 서버에 올렸다 라고 한다면 그 매물 사진은 그 이후에는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매물 사진은 더 이상 저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시 저장소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전달받고 서버에 올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요새 주차 관련된 앱을 보면
자신이 주차한 곳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앱이 서버에 사진을 남기지 않고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만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이런 일반 저장소에다가 사진을 저장해 두는 것이, 그래야 앱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진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 저장소와 임시 저장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앱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기가 카메라를 내장하는 기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TV라든지 기타 다른 차량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카메라가 없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디바이스의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 앱이 보여야 되지만, 카메라가 없는 그런 안드로이드 기기의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 앱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앱의 메타데이터로 나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디바이스에서만 보여야 돼 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코드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유즈 피처를 통해서 이 앱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 2, 이것이 required true, 즉 이 앱은 카메라가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앱이다 라는 것을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선을 해주셔야 카메라가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앱이 보이게 되고, 카메라가 없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이 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프로바이더를 하나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파일 프로바이더 역할은 내부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임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uthorities는 이 프로바이더에 대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아무 이름이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패키지 이름 .provider라고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서는 물결 괄호 여시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이 앱의 패키지 이름이 대체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메타데이터에 보시면 파일 프로바이더 패스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정의는 XML 디렉토리에 프로바이더 패스라는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리소스 폴더 밑에 XML 밑에 프로바이더 패스.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익스터널 파일 패스, 익스터널 캐시 패스 두 가지의 저장소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에서만 보관할 수가 있고, 앱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캐시 안에 있는 파일들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에 따라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동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익스터널 파일 패스, 익스터널 캐시 패스 두 가지를 선언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줬으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죠. 우리가 만들 앱은 카메라라는 텍스트를 가진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바탕에 찍은 사진을 표시한 이미지 뷰를 갖고 있는 아주 간단한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에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인텐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보통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액션 이미지 캡처라는 인텐트 필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액션을 가지고 인텐트를 생성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 액션 이미지 캡처를 지원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저장소에 사진을 저장할 파일을 임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디렉토리는 external cache 디렉토리 또는 external files 디렉토리라고 하시고, 디렉토리 픽처라고 하시면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일반 저장소 디렉토리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캐시 디렉토리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create temp 파일 하시고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지정해 주시면 포토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 디렉토리 내에 다른 파일과 겹치지 않는 그런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랜덤한 넘버를 이 뒤에 붙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이 디렉토리에 포토 언더바로 시작하고 뒤에 랜덤 숫자가 있고 서픽스는 .jpg의 이름을 갖는 그런 파일을 임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파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매니페스트에서 정의한 파일 프로바이더를 찾아서 그 파일에 대한 URI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authority, 즉 파일 프로바이더의 ID에 해당하는 패키지 이름 .provider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틀린에서는 $package name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실제 패키지 이름, 즉 com.sample.camera로 대체가 되고요. .provider가 붙기 때문에 이것의 텍스트와 매니페스트에서 application id .provider는 결국 같은 텍스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아이디를 갖는 파일 프로바이더에서 우리가 임시로 만든 이 파일을 URI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환된 URI는 이 액티비티가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띄운 또 다른 액티비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이 부여된 그런 파일의 URI가 됩니다. 이 URI를 우리가 아까 만든 인텐트에 put extra output이라는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띄워주고 이 파일을 우리가 포토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 저장한 이후에 액티비티를 띄우게 되면 카메라 어플이 뜨고 그 카메라 어플이 사진을 찍은 것을 그 결과를 이 파일에 저장하고 on activity result로 결과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on activity result에서는 이 start activity for result에 대한 결과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아이디인지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결과 코드가 OK라면, 즉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 뷰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뷰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빅맵 팩토리에 디코드 파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저장해 놓았던 포토 파일의 절대 경로를 얻어와서 그 파일을 디코딩을 하고 그 디코딩된 빅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빅맵을 메인 액티비티의 이미지 뷰에 세팅을 하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까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고요.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찍은 사진이 이미지 뷰에 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똑바로 표시가 되지 않고 옆으로 회전된 형태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요. 어떤 카메라들은 사진을 찍은 그대로 JPG나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카메라들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옆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핸드폰 기기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기기에서 찍더라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분석해서 회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방향으로 돌려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출력을 하거나 글라이드라든지 피카소와 같은 이런 사진 또는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이런 오픈소스들이 자동으로 회전을 감지해서 출력할 때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글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존성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임플리멘테이션 하시고 com github bumteck glide 최신 버전은 4.11.0입니다. 의존성을 추가하시고 글라이드 with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텍스트고요. 로드 우리가 아까 저장한 포토 파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 뷰에 저장을 하겠다 라고 간단하게 호출을 해주시면 글라이드가 포트 파일을 읽어서 회전 유무를 확인하고 회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다시 돌려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요.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전이 돼서 출력이 되었죠. 이 글라이드에는 몇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센터 크롭, 서클 크롭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 파일을 로딩하고 출력하기 전에 서클 크롭을 적용하겠다 라고 하면 동그란 모양의 크로핑이 되게 되는데요. 동그란 모양으로 크로핑을 한 이후에 이미지 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버튼을 누르고요.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신 것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크로핑이 돼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후에 우리가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사진을 찍고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절트 OK가 아니라 리절트 캔슬이 반환되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설명드릴 때 사진의 원본을 저장하는 곳이 일반 저장소가 있고 캐시 저장소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보통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앱 정보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앱 정보들이 보이는데 맨 위에 저장소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저장소를 클릭하시면 중간에 사용자 데이터, 캐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용자 데이터라고 나오는 곳, 캐시라고 나오는 곳, 즉 사용자 데이터가 일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캐시가 임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우기를 버튼을 누르면 모든 데이터 지우기, 캐시 지우기가 나오는데요. 캐시 지우기와 모든 데이터 지우기에서 캐시 지우기를 하면 캐시, 임시 저장소가 삭제가 되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를 하면 일반 저장소와 캐시 저장소가 둘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사이즈가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는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카메라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카메라가 내장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외부 저장소에 사진을 저장받기 위해서는 다른 앱이 그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요. 프로바이더, 파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임시 권한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더가 관리하는 그런 저장소에 대한 패스는 별도의 XML 파일을 통해서 익스터널 파일 패스와 익스터널 캐시 패스 두 가지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익스터널 파일 디렉토리 또는 캐시 디렉토리 둘 중에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정해졌다면 그 파일, 임시 파일을 만들고요. 임시 파일은 create temp 파일 하시고 파일 이름의 시작, 그 다음에 랜덤 넘버가 붙고 뒤에 suffix .jpg가 우리가 선택한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파일을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임시 권한이 부여된 URI 형태로 변환해서 이 URI를 인텐트에 extra output이라는 파라미터로 같이 전달하고 카메라 어플의 액티비티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럼 카메라 어플이 카메라를 선택해서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on activity result로 반환하고요. 반환된 사진을
직접 우리가 빗맵 디코딩을 해서 이미지 뷰에 표시할 수 있지만 많은 핸드폰들이 회전을 한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GitHub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